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힐앤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제가 일상주행에서도 레그 매칭은 물론이고 힐앤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 편인데요. 속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제 힐앤토를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럽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이제 종종 계세요. 솔직히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차를 제 마음대로 운전하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일상중에서 힐앤토를 함으로 인해서 혹은 레브 매칭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힐앤토를 하지 않는 상황에 다운시프트를 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변속 충격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고, 변속 충격이 생기다 보면 그걸 완화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할 때처럼 이렇게 반클러치를 꽤 긴 시간 유지를 해주면서, 그게 이제 회전수가 높을수록 조금 더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전수가 한 1500 rp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굳이 반클러치를 유지를 해주거나 하면서 이렇게 그 회전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속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충격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그 변속 시 불쾌감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rpm이 3000을 넘어가는 정도 상황, 이제 제법 높은 rpm을 쓰는 상황이라면 일상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도 클러치를 정말 부드럽게 붙여주지 않으면 다운시프트를 할 때는 당연히 많은 변속 충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해주고자 반클러치를 유지를 해주면서 이제 회전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승차감이 일단 좋아지는 문제도 있고,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아무래도 이제 변속기 내부에 충격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 사실 좋을 게 없을 테니까요. 변속기 내부의 내구성 문제 같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클러치를 사용을 하는 게 문제가 있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러치라는 부품 자체가 애초에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러치 디스크 자체가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소모품을 빨리 사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운전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관점에 따라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운전을 좀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딱히 운전을 잘못한다라고 또 보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소모품으로 분리가 되는 클러치를, 반클러치를 빈번하게 자주 사용함으로 인해서 클러치의 소모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지만, 클러치 디스크를 반클러치의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게 된다면 반클러치를 필요한 정도만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클러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품 내구성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 정확하게는 부품 내구성이라기보다는 소모품을 조금 더 길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장점, 반클러치를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할 때 그런 습관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솔직히 저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제가 반클러치를 보다 레브 매칭이나 나아가서는 힐앤토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레브 매칭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를 올려서 클러치를 유지하는 시간을 이제 최소화해주게 되면, 제 기준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요, 클러치에 발이 머무르고 있는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러치 디스크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이 물론 맞기도 맞지만, 저는 그보다는
클러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발의 그 시간을 줄여주고 그 시간 대신 빨리 조작을 하고 다시 풀레스트로 돌아오는 이 발의 위치가 안전을 위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상주행을 하는 정도에 있어서 몸이 급격하게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쏠리게 되는 정도의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내 몸의 균형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왼발을 풀레스트 위에 올려놓은 것과 클러치를 밟고 있는 상태, 클러치라는 게 이제 페달 3개 중에서는 풀브레이크를 하는 상태를 제외하고서는 밟는데 혹은 또 이제 밟고 있는데 들어가는 힘의 크기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꽤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클러치의 기어 변속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정도로 밟고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왼발의 위치는 기본적으로는 풀레스트 위에 있는 것이 여러 면에서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발은 클러치를 지금처럼 변속하는 순간 밟거나 변속이 끝난 후에 가능한 최대한 빨리 떼어주고, 주행하는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이제 풀레스트 위에 위치해 있는 게 좌우는 물론 이렇게 전방으로 쏠리게 되는 뭐 급격한 브레이킹이라던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고요. 그런 순간에 안전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지할 수 있는, 왼다리가 적어도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힐앤토를 하는 상황을 또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사고 당할 지역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자, 뭐 힐앤토는 코너링에서 코너 진입 시 뭐 브레이킹이 들어가는데, 브레이킹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탈출 시 가장 빠른 탈출을 위해 그 필요한 정도의 토크, 최적의 토크를 맞춰놓기 위해서 기어를 내려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RPM을 보상을 한다, 이런 이제 어떤 위키백과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올 법한 교과서적인 답변을 보고 그대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직선 구간에서도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 일상운전에서 얼마든지 이제 감속을 빠르게 했다가 다시 또 빠른 재가속이 필요한 순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좋게 표현을 하자면은 뭐 영감님 운전 같은 스타일로 이제 운전을 하실 거고요. 뭐 앞차랑 뭐 한 20-30m 느린 속도에서도 막 띄워놓고 그냥 내 갈 길 내 속도대로만 가겠다, 이제 이런 분이실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당히 도로상에서 흐름에 맞춰서 운전을 하고, 또 끼어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끼워주기도 하고, 뭐 또 재빨리 합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 상황에 빨리빨리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속도를 조금 빨리 줄여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빨리 가속을 해줘야지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되는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역시 그런 상황에서 기어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수동 변속기는 물론이고 이제 자동 변속기에서도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기어를 한 단, 뭐 많게는 한 2단 정도까지 내려주면서, 그거를 자동 변속기에서 뭐라고 하죠? 킥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킥다운이 되면서 차가 이제 엔진의 동력을 얻어서 신속하게 좀 치고 나가게 되죠. 이제 그런 동작들을 수동 변속기에서는 이제 운전자가 해줘야 되는데, 기어비 차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단으로 내려줄 때 어떤 회전수나 이런 거를 맞춰주지 않고 그냥 내리게 되면 변속 충격이 상당히 크게 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클러치를 사용을 하면은 역시 반클러치를 유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 반클러치를 유지하는 시간 동안 솔직히 반클러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악셀을 밟을 수도 없어요. 반클러치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악셀을 밟게 되면 뭐 클러치 소모는 둘째 치고라도 차가 생각만큼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동력이 100% 전달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반클러치는. 그래서 클러치를 완전히 붙여준 상태여야 비로소 동력이 완전하게 전달이 되는 상태고, 그때 원하는 만큼의 빠른 가속을 얻을 수가 있는데, 클러치에 여전히 발을 변속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속도 감속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 아까 레브 매칭 상황과 동일하게 단순히 반클러치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으로 그냥
그냥 뭐 클러치 디스크의 수명을 좀 단축시킨다 뭐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 내가 빠르게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 반클러치를 유지를 하느라 빠르게 가속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도 난 클러치 따위는 그냥 소모품이니까 신경 안 쓸래 하면서 그냥 막 풀악셀 밟고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히 클러치가 붙어 있는 상태만큼의 가속은 되지 않겠지만 뭐 그래도 나름의 가속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클러치 디스크의 마모를 촉진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왼발의 위치가 빠르게 풋레스트 위로 돌아와야 전후 좌우에 안정적인 몸의 자세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킹을 하는 그런 동작에 있어서도 뭐 추월 가속을 위해서거나 뭐 아니면은 감속 후 빠른 가속을 위한 대기 상태를 만들어 놓거나 혹은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코너링 전에 탈출 가속을 위해서 기어를 내리거나 하는 그런 모든 동작들에 있어서 빠르게 변속을 끝내놓고 왼발을 풋레스트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레브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레브 매칭이 이 브레이킹 동작에 연계가 되어 있는 뭐 힐앤토 같은 동작에서 일상주행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빠르게 변속의 1년 동작을 끝내고 왼발을 재빨리 풋레스트 위로 올려 놓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상주행에서의 레브 매칭과 힐앤토가 진정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처럼 일상적으로 힐앤토를 사용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뭔가 제가 이제 수동운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니셜 D라는 애니메이션 때문이긴 하니까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발동작을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수동운전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따라 하면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그런 동작을 따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무조건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속하게 움직인다라는 범위가 항상 레이싱 상황만을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주행을 할 때에도 회피기동 같은 어느 정도 그런 빠른 기동을 해줘야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을 겪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동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빠른 기동을 해내려면 때로는 레이싱 테크닉 같은 것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것들이 얻어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감속 후에 뭐 RPM을 올려놔서 그 제가속을 빠르게 하는 뭐 코너 탈출을 위한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른 목적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이제 응용된 범위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화 같은 것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폭주를 위한 테크닉 기술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걸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일상 운전을 하는 범위 내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레브 매칭이나 힐앤토 이런 것들이 클러치를 조작을 하는 왼발을 최대한 클러치 조작을 빨리 끝낸 다음에 풋레스트 위에 가져다 놓기 위한 그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변속기의 내구성을 위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일상 주행에서의 그런 레브 매칭과 힐앤토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 10여 년 정도를 수동 변속기 운전을 해오면서 좀 깊이 체험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레이싱 테크닉을 공도에서 왜 쓰냐 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높은 확률로 수동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간혹 그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본인이 수동 운전을 뭐 한 20년 해봤는데 그런 거는 처음 볼 뿐더러 그런 거 안 해도 운전 잘만 하고 다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이제 일부 계신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운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전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항상 뭐 긴급한 상황이라는 게 뭐 내가 1년 365일 운전을 하는데 한 번도 뭐 못 겪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에 내가 이런 기술들을 쓸 수 있는 것과 이제 기술을 쓸 수 없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평소에 그냥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쓰고 있어 왔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체화가 돼 있으니까 필요한 그런 위기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런 기술들을 쓰면서 위기를 나름 어느 정도 잘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이라는 거의 어떤 근원이 뭘까? 그러니까 레이싱이라는 것의 근원도 뭘까? 당연히 레이싱은 경기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달리면서 빠른 기록과 그 다음에 남들보다 결승선 피니시 라인에 빨리 들어오는 게 목적이죠.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차를 끊임없이 한계 상황에서 주행을 해야 될 겁니다.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리는 도로 상황에서는 뭐 그야말로 바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스포츠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내 차를 자유롭게 내 마음먹은 대로 신속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상주행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좀 적극적인 의미의 안전운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수동운전이 그런 의미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고 서고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이상의 단계에서는 마치 어떤 손과 다리처럼, 팔과 다리처럼 움직이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상주행에서의 이제 히렌토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제 필요성과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기타 다른 의견 혹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레인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